여러분, 혹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식 전세집 하나 보태주려고 은행문 두드렸다가 대출 한도에 막히고 온갖 서류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내 집 한 채, 내 자식방 한 칸 마련하기도 숨이 막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서울 아파트를 마트에서 장 보듯 쓸어 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혼비백산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다급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 오늘 실제 데이터와 보도된 사실만으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스오피스 경제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딱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중국 자본이 어떻게 우리 정부의 규제를 뚫고 강남을 쓸어 담을 수 있었는지 그 돈의 경로와 실태를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이들이 지금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하게 탈출하고 있는지 세 가지 치명적인 압박 카드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상황이 우리 세입자와 일반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남기고 있는지까지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집 한 채 사려면 월급이 얼마인지, 다른 빚은 없는지, 은행에 낸 자료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자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하는데 30대 중국인이 서울에 수십억, 심지어 100억이 넘는 저택을 전액 현금이나 자국 대출을 끌어와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들인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8살짜리 중국 국적 아이 명의로 경기도 아파트가 등기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중국인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집주인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 기준으로 중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보유한 주택이 896채에 육박합니다. 외국인 소유주택 백사 606채 중 56.6%, 절반이 넘는 물량을 중국인 단일 국적이 싹 쓸어간 것이고 이 중 72.5%가 서울과 수도권 노른자 땅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대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바로 그 동네를 이 사람들이 현금 보따리 들고 와서 마트에서 장 보듯 쓸어 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020년 홍콩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홍콩에 맡겨놓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돈 내가 지켜보고 관리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돈이 언제 어떻게 중국 정부에 의해 묶일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부자들은 홍콩에 넣었던 돈을 빼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자금 도피처가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가 이를 눈치채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무려 60%까지 올렸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세금만 6억을 내야 했으니 문이 닫힌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들이 노린 시장이 도쿄였습니다. 하지만 도쿄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천장을 찍은 상태라 매력이 떨어졌고 바로 그때 이들 눈에 들어온 도시가 서울이었던 겁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올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은 싱가포르나 도쿄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었고 상승세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 증빙, 자금 출처 소명, 대출 한도, 실거주 의무까지 산 너머산이지만 외국인은 현금만 들고 오면 별도의 검증 없이 매수가 가능한 이 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중국 자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교묘한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대신 정부가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회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돈을 빼내서 한국에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법을 씁니다. 중국 정부의 자금 통제도 피하고 한국 측에서도 비거주 외국인의 해외 자금 흐름까지 과세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넘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8살 중국 국적 아동명의 경기도 아파트 등기가 바로 이 맥락입니다. 동일한 거래를 한국 국적 아이 이름으로 했다면 국세청이 즉시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검증의 수준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 서울에서 집을 사들인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시세보다 3억이 높게 나와 있어도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부르는 가격 그대로 현금을 주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끝내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입한 아파트 5채 중 한 채가 단지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였습니다. 이런 거래가 한 건 찍히면 그게 새로운 기준 시세가 되고 결국
우리 동네 전체의 시세가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 위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중국 정부가 1년에 딱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까지만 해외 송금을 허락하는데 도대체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돈을 어떻게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냐는 겁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정문이 막히면 보이지 않는 불법적인 뒷문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2021년 4월 관세청 단속 결과를 보면 이들의 수법이 드러납니다. 외국인 61명이 서울 아파트 54채를 매입했는데 투입된 돈만 840억 원이었습니다. 이 거액은 정상적인 은행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썼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돈을 세탁하고 그 돈을 현금화해서 우리 동네 아파트를 사들인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적발된 외국인 61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꼬리가 밟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전문 환치기 조직만 10개였고 이들이 한국으로 몰래 빼돌린 불법 자금의 총 규모는 자그마치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 조사를 벌였는데 위법 의심거래 416건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어김없이 중국인이 1위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있게 보셔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을 따지면 미국인이 3.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인은 1.4%였습니다. 건수에서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전체 거래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중국인 투자를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환치기,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적발된 규모만으로도 이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